자, 북한이 도발했을 때 대비한 우리의 작전이 있죠. 근데 이 작전이 6월 달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작전이 북한의 핵을 겨냥한 5015로 작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군사 비밀이긴 하지만 이제 대충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 저희가 취재를 해서 군사 비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조금 건들기만 하면 아주 초장에 확실하게 마구 때린다. 이런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번에도 신인균 대표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자, 그러면 어제 저희가 사실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를 날짜별로 우리가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5015가 네. 새로 이제 언론에 등장을 했는데 아마 네. 궁금하실 텐데 5027 기존의 작전 계획인 5027과 5015 어떻게 다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이를테면 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게 5027에 가까운 버전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5027은 이제 우리 한미연합사, 즉 미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군 주도로 작전하는 개념이 바로 5027이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전시작전 통제권을 2015년 올해 12월 1일 날 전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따라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전환을 하게 되면 한국군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한국군이 즉 미군이 지휘하던 것을 한국군이 지휘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개량 작업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그것을 승인을 했고 설명을 한 건데 네. 근데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내용은 거의 흡사한데 작전 지휘를 총사령관이 누구냐? 예. 미군이냐 한국군이냐? 그리고 그러면 미군이 총사령관이 될 것 같으면 미군 자산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군이 총사령관 같으면 미군의 자산을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예. 이러한 차이는 상당히 사실은 큰 겁니다. 그러나 기존 틀은 크게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전시작전 통제권이 재연기됐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무기연기됐죠. 그래서 따라서 이 5015는 현실적으로 조금 실전에 도입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5027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게 관심인데 하종대 부국장이 어제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5027에 따른 우리가 평양을 어떻게 앞으로 점령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비대칭 전력 중에 핵심인 바로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작전 계획에 포함이 됐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신인균 대표가 누가 지휘를 하고 어떻게 전술 전략을 짜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5027하고 5015의 큰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5027은 1974년에 만든 거예요. 지금 이미 4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재래식 무기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이 기습 도발을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좀 막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재반격을 해서 북진 통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지금은 북한이 화생방 무기, 대량 살상 무기, 화생방 무기, 특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지금은 네. 먼저 맞는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도발의 징후, 특히 핵무기라든지 화학무기 같은 거를 쓸 그런 도발의 징후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사전 탐지해서 먼저 선제 타격한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전에는 먼저 맞고 사후에 방어한다면 이번에는 선제 타격을 한다. 이 개념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중요한 무기들이 먼저 움직일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먼저 가서 친다. 그렇죠. 그거군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전에 국지전 그런 또는 전면전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전에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가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고 또 사이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총합이 돼가지고 5015로 올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예.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훈련 있지 않습니까? 7월부터 8월까지 한 40일간 했던 그 작전에 이미 포함이 돼서 처음으로 훈련을 했다. 이렇게 예. 보면 됩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과 그러면 하종대 부국장이 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근데 이제 이게 기존 작전 계획 5027입니다. 그러면 5027 맨 처음에 74년도에 만들 때는 우리가 예. 뭐 많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예. 공격을 하면 이게 이제 초창기 버전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뒤로 후퇴를 해서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버팁니다. 예. 미군 증원 전력 항공모함도 오고 증원 전력 올 때까지 버텼다가 다시 역습을 해서 이제 진격을 하는 것이죠. 그랬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서울 북쪽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양시 100만이 넘죠. 뭐 파주, 의정부 엄청나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뒤로 밀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군이 더 강해졌습니다.
미군도 더 강해졌고 북한군은 답보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제 최근의 즉 한 21세기쯤의 버전 5027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매년 하거든요. 예. 북한이 남침하면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우리 군이 딱 막아내고 바로 역습해서 그냥 통일하러 가는 거죠. 후퇴가 없는 버전이다. 그렇죠. 그런 건. 예. 그래서 5015나 5027이나 이 후퇴가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후퇴가 없는 버전으로 5027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네. 이제 5015로 바뀌었으니까 5015도 그 어떤 전면전에 대한 것은 후퇴가 없고 예. 아마 아까 하종대 부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어떤 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방적 선제 타격 개념 이런 것까지 추가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어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 이게 5027에 가깝다고 어제 설명을 5027 오늘 최신 하셨는데 버전. 예, 최신 버전. 네. 그러니까 첫째 날은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해주시죠. 네. 제가 최신 버전이라는 것이 정말 최신 버전 아니고 예. 조금 과거의 버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먼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제공권을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북한 영공으로 우리 전투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이 SA-2 미사일들, 즉 지대공 미사일들이 북한 전역에 40-50개 기지가 있어요. 예. 이거를 다 우리 전투기들이 깨뜨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피해가 너무 크겠죠. 이때 미국의 B-2나 B-52 폭격기들이 와서 하루 만에 이것들을 다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하늘은 우리 거가 되죠. 네, 그 그렇죠. 마음대로 우리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폭격할 수 있는 여건을 B-2와 B-52가 만들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F-16 전투기나 F-15K 전투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이 북한의 전차부대 그리고 이러한 그 장사정포, 스커드 미사일 이제 F-16들이 뭐 전차부대 폭격하고 F-15K가 좀 더 뒤에 있는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것 이런 핵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파괴시켜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의 전력 중에서 위협이 되는 건 크게 핵심적인 없습니다. 것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육군들이 진격합니다. 예. 평양으로 진격. 자, 육군들이 어떻게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어떻게 볼까요? 진격을 하는지 한번 네. 봐야겠네요. 지도가 좀 큽니다. 예. 자, 이제 군사 분계선이 있으면 여기에 우리의 1군단이 있죠. 자, 1군단인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기가 복무하셨던 군부대 마크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1사단, 9사단, 25사단, 30사단. 여기까지가 1군단이에요. 예. 그리고 28사단, 26사단, 5사단. 여기까지가 6군단이에요. 6사단, 3사단, 8사단까지가 5군단이에요. 또 이렇게가 3군단, 2군단, 8군단 이렇게 있는데 이제 휴전선에 쫙 11개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단들이 북한의 첫 번째 이 포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서 우리 F-15K하고 F-16들이 장사정포, 스커드를 다 사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휴전선에 있는 이 사단들은 이제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30, 26, 8, 27, 2사단 이런 예비 사단들이 진격합니다. 해서 여기에 있는 북한군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을 박살을 내죠. 그러고 있을 동안 여기에 있는 우리 맹호부대와 결정적인 우리 24단이 없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맹호부대와 결전부대 이 24단이 우리 한국군의 원투펀치입니다. 예. 이 원투펀치가 즉시 평양으로 가서 평양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계획인데 아마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미군이 도와주고 한미 이렇게만- 동맹이 투철하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걱정이 없겠는데. 우리 원투펀치가 평양을 예. 깨는데 한 보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보름 정도. 예. 네. 근데 신 대표님 아주 시청자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시청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은 건 맞겠는데 네. 혹시 저렇게 부대 배치도까지 하고 북한에 어떻게 진격한다 이거 군사 기밀 아닙니까? 이거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아, 예. 그럼 예, 딱 제가 인터넷에 공개된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냥 그렇죠. 설명만 제가 예, 알아듣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카카오톡 의견으로 너무 군사 기밀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만 시청자분들 알기 쉽게 지금 정리를 이를테면 해드리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군부대 근처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제20기계화 보병사단 이런 마크조차도 이정표조차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북한군이 그래서 24단 사령부로 가는 것을 알아내면 안 된다. 근데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면회오는 분들 편하게 다 마크 다 그려놨습니다. 어디로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즘은 보안이 아니죠. 어떻게 얼마나 그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안입니다. 요즘.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5015, 작게 5015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이런 것들을 선제 타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전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걸 잡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자, 이를테면 북한 백두산 밑에 삼지연쯤에 노동미사일 기지가 있다고 칩니다. 예. 그럼 노동미사일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이 미사일이
기립합니다. 왜냐하면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기립해서 여기다가 이제 액체 연료를 넣고 산화제를 주입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위성이나 글로벌 호크 이런 그 탐지 장비로 이제 이걸 탐지를 하죠. 그러면은 이 노동 미사일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연료를 넣습니다. 이건 뭐냐? 핵미사일을 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합참이 이건 핵미사일일 것 같습니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죠.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거 예방적 선제타격이 필요하다. 아까 하종대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핵미사일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탄도미사일이 즉시 공격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30분 만에 끝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준비 시간이 30분 정도 노동 걸리나요? 미사일이 나와가지고 미사일을 기립하고 연료를 주입하고 산화제 주입하고 발사하는 데까지 한 40분 걸려요. 그러면 40분에 발사해버리면 끝이니까 예. 하기 전에 우리는 30분 만에 이 미사일을 파괴시키는데 이게 바로 킬체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하나 추가된 것이 이번에 502로 하면서 참수작전이라고 결국은 저런 전략무기를 예.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제거하는 작전도 같아요. 예, 정부에서 오늘 그 얘기를 좀 공식적으로 뭐 부인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작전에 들어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은 가능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 이게 날라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참지하는 게 좀 늦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이제 KAMD, 그래서 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요격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2015년 오늘 현재는 북한의 핵미사일이든 뭐 재래식 미사일이든 어떠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3, 팩3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또 나중에 그래서 사드 논란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핵미사일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사드가 좋으냐, SM3,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3가 좋으냐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예. 요격 시스템 빨리 갖춰야죠. 네. 북한 뭐- 핵 실전 배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우리가 핵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만 만반의 준비는 갖춰야겠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두려워해야 만반의 두려워해야 만반의 하겠죠. 준비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신은균 대표와 지금 작게 501로 바뀐 이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저희가 이미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